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윤석열 광화문 연가라고 정해봤는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오늘 윤 후보가 그 정치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 그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들어보신 것처럼 사실상 기존의 청와대에서는 근무를 안 한다. 뭐 관저도 빠지고 다 빠진다. 집무실도 빠진다는 건데 장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해보실 수 있어요? 글쎄요.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청와대는 건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정책실이 있는 거고요. 이 기능들을 과연 광화문에서 할 수 있을지, 이 과거에도 광화문 이전을 위한 사실 청와대 해체가 아니고 청와대 이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실 때. 어찌되건 영빈관이나 헬기장 등의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어찌되건 대통령의 보안이라든지 NSC 여러 상황실의 위치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정부종합청사가 워낙 많은 어떤 기관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혹은 또 청와대 행정관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들이 들어갈 공간들이 매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를 정 이전하고 싶으시면 세종으로 집무실을 함께 옮기는 건 어떤가? 행정수도 세종으로? 이전과 같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광화문 시대 서울에 어찌되건 집중되어 있는 지금 이 청와대 사직동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한 몇 킬로 되지 않는데요. 바로 앞에 코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또 안보상 이유도 있으니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세종 청와대 시대를 여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공식 공약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에는 제2 집무실을 화려하거나 크지 않게 정말 이 세종시에서 붙어 있는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제2 집무실 신속하게 설치하고 그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의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건 좀 낯익은 얘기이기도 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자신 있게 내세웠던 공약이죠. 퇴근길에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이목을 집중했던 기억이 나고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높았을 때에 왜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가를 봤을 때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격식 없는, 그러니까 격의를 차리지 않는 대통령이 소탈한 모습이 좋다는 국민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청와대를 가게 되면 청와대 참모 짓는 일은 여민관에서 대통령이 집무실까지 가는 데만 걸어서 가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 그리고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민간의 전문가들까지도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일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청와대 안에서 있게 되는 이 시대를 좀 뛰어넘을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 애석하게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공약 파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김병민 대변인 예. 청와대 안 가보셨죠? 네, 청와대 가보지 보니까 않았습니다. 여민관에서 영빈관까지 집무실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 걸어서 15분 정도가 걸리고 실제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정부종합청사로 준비했습니다. 이전하는 것 자체가 구조를. 어디에 어떻게 정부종합청사 들어가실 건지 오히려 차라리 내각 장관을 다 해임하십시오. 내각을 해체하고 자, 일단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제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본 그 경험으로서 제가 압니다. 이제 비밀 그 때문에 함부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윤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행정동에서 갈 때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현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여민 1관 그러니까 그 집무실이 세 동이 있어요. 1, 2, 3동.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구조적으로 그 세 개 건물 중에 하나의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본관에서 집무를 하지 않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위아래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그렇다라는 부분.
사실상 본관에 있는 집무실은 이전 정부까지 사용했었고 지금 정부에선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500여 명 되는데요. 청와대 직원들이 30% 감축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뭐 일단은 감축을 어떤 안보실을 빼실 건지 경호처를 빼실 건지 뭐 비서실 빼실 건지 정책을 줄이실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인원이 한 뭐 300여 명 된다고 쳐도 30% 감축하셔서 어떻게 어디를 감축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부동산 정책 모르니까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3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정보종합청사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공간이? 자,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대로 가게 되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고 허언이고 과장된 얘기가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남겨놨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에 달려있는 내용들을 결과론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공약 파기가 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 안에 있는 굉장히 구중공걸로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일이 진행되는 순간 바깥에서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정부 종합청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만 그 안에서 일을 만들어내고 청와대의 직무의 명령에 따라서 부처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처에 있는 직원들뿐 아니라 외곽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실시간으로 TF를 구성해서 격이 없이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메시지의 핵심이다 볼 수 있고요. 청와대에 있는 인력에 대한 감축은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인력이 얼만큼 늘게 됐는지 왜 문재인 정부를 청와대 정부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가 많은 기능들을 가져가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능 축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게 되는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싶습니다. 정부 청와대는 오히려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실질적으로 이 자꾸 비서관급의 이렇게 잘 모르시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감축했어요. 문재인 한번 정부 찾아보세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얼마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아니 보시기 바랍니다. 줄어들어요.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이라서 대통령 전체 비서실 인력이 아니라 안보실이 그 안에서 기관기관입니다. 그 안에서 비서관의 숫자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전체 직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팩트를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정부, 청와대가 사실상 그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제왕적인 이런 권력 구조를 깨겠다 뭐 이런 그 예.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을 이동한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이동한다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아예 청와대를 해체하신다 그러는데 왜 대통령실은 또 왜 만듭니까? 청와대를 해체하신다면서요. 왜 청와대를- 대통령실에는 비서실과 안보실과 최소한 정책실 근무할 기능이 다 있는? 장소는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무할 장소도 없는데, 근무실에. 그러니까 예. 기능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청와대는 해체했는데 대통령실은 만든대요. 그랬던 정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실을 만드셨죠. 청와대에 대해서 이 구중공간 내에 있는 모습들을 국민께 개방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공약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심의 있게 개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겠다는 것이고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 일부를 남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고 비판하게 된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민주당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진정성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역할과 기능은 네. 확실히 해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죠.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정책의 예를 들면 수장은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밑에 일자리 수석, 경제 수석 등이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와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된다면 그 이름이 명칭이 실장이든 수석이든 혹은 행정관이든 혹은 비서라고 할지라도 그 비서 청와대 비서가 예를 들면 이 장관과 이 부처 간 협의가 안 된다면 그건 또 똑같이 도루묵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기 정부 때문에 종합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대통령과 함께 모든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아니, 겁니까? 대통령의 그럼 지시사항은 누가 봤습니까? 바로 장관이 와서 직보하시고 바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요? 예,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어디서 행정기관 어느 부처에서 정부 담당합니까? 종합청사로 총리실이 대통령의 담당하나요? 직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옮기겠다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과 정책실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각 부처 내각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입니다. 네. 예, 청와대 행정 기능이 그런데요. 청와대를 해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대통령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그럼 장관이 와서 그럼 각 부처 이 기조실장이나 뭐 각 부처 실국장들이 와서 그럼 그 업무 지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와대 조직을 지금 있는 조직까지 갖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정부 종합청사를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고 그리고 수석을 폐지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직제를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걸 어떤 직제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구조를 바탕으로 의원님이 말씀하고 저희는 있는데 청와대 해체라고 안 했고 청와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고요. 광화문 아니, 이사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안보상 이유로 못한 겁니다. 그 이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분명하게 줄이는 모습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자로 대법원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던 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구속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장관이 제대로 본인의 역할들을 다 수행하지 예. 못한 상태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처에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을 줄여나가면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기존에 있었던 부처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도록 바꿔 나가겠다는 게 오늘 윤석열 그러니까 후보가 짧게 얘기했던 말할게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역할과 책임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최순실 씨가 청와대 수석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어서 국정농단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선이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수석 없애겠다, 청와대 해체하겠다.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상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될 것인지 아무튼 그건 기대하겠습니다. 그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일단 뭐 말씀드리지만 구체화되는 거죠 앞으로. 예. 단계별로 밟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당초 윤석열 후보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정부 조직 개편, 청와대 개편 중에 첫 번째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라고 하는 기능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청와대에 있는 이런 기능을 감축시키겠다고 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개방하고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 참모 조직을 어떻게 진용을 짜겠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국민 앞에 예. 설명이 될 겁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뭐 내용이 나올수록 계속 또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